님의 침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되게 유명한 시죠. 자, 안 들어본 학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이루어진 서정시이다.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뭐하였습니다 씁니다 라고 하는 경어체를 이용하여 시상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절실한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였고, 순수한 우리말을 선택하여 유려한 아주 그냥 화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별의 슬픔과 그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자기 극복의 자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산문시예요. 쭉쭉 줄글로 이루어져 있다. 줄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읽는데 조금 호흡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자릿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읽다가 호흡이 살짝 꼬이면요, 그냥 나는 조사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눈 멀었습니다를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요 전체적으로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뭐뭐하였습니다, 뭐뭐하였습니다, 입니다 라고 하는 하십시오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살펴볼까요?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감탄사 들어가나요? 그렇죠. 감탄사 들어가죠. 감탄사 들어가면서 영탄법이고요.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님은 님인데 어떤 님이야? 그렇지. 님은 님인데 어떤 님이야? 사랑하는 나의 님이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나의 님은 화자가 생각하는 님에 대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체화. 결국 일행은 어때요? 그렇죠. 감탄사와 같습니다. 과거형 어미를 사용해서 임의 부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이별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자, 푸른 산빛은 썸머야, 여름이야. 여름이고요. 과거고요. 해피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본다면 깨치고를 깨우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깨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행복했던 과거의 시절을 깨뜨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가을이네요. 우리가 가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풍요와 결실의 계절, 또 하나는 이별과 죽음의 계절. 여기선 행복했던 시절을 깨뜨리고 가을로 갔으니까 이제 이별의 계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단 작은 길을 향하여 걸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자, 파란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 자, 필기할 게 많아요. 생각외로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작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가기 쉬운 길, 가기 어려운 길, 시련, 고난의 길을 걸어서 떨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참아. 자, 부사어를 사용해서 차마 정서의 깊이를 드러낸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차마 그러면 차마 뭐뭐하지 않다, 차마 뭐뭐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여기는 부정적인 서술어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차마 떨치고 갔다, 말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시적 허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빡빡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하나 더 있어요. 뭐? 그랬더니 서술어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떨치고 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별의 상황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두 개를 체크해요. 자, 그런데 뒤에 또 있나요? 아이고야 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자, 떨치고 간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때요?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별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까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더니 그래요. 그냥 얘 맹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미 나왔네요. 뭐라고요? 그렇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는 어때요?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차디찬 티끌이 돼서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 대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차디차다 그래서 촉각적 심상이다. 무엇에? 미풍에. 미풍은 이별의 원인이네요. 대단한 것도 아니야. 작은 바람에 날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꽝 이렇게 되는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임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역시 촉각적 심상이죠. 그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무엇을?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화자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방향을 님을 향해서 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사랑시라고 한다면 님을 향한 마음, 님을 향한 태도로 보겠지만 시인이 승려라는 걸로 본다면 결국 뭡니까? 불교 진리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승려가 돼서 몰두하게 됐다는 거야. 정진하게 됐다는 거야. 만약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 어떤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첫 키스의 추억, 이것으로 인해서 뭐야?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여기까지 1행부터 4행까지를 우리는 기로 보고요. 이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원관님은 뭐야? 말소리겠죠. 말소리를 뭘로 표현했어? 향기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청각의 후각화 내지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면 꽃다운 님의 얼굴은요. 그렇죠. 시각적 심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소리에 귀를 먹고 얼굴에 눈이 멀었다. 그거는 결국 뭡니까? 이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절대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야. 말소리에 귀 먹었다, 얼굴에 눈 물었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꾸법이 되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속적인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화자는 이별할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언제 이별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10년 뒤에 이별할지 50년 뒤에 이별할지 내일 이별할지 그걸 몰랐을 뿐 이별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야. 그래서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 그 새로운 슬픔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별에 대한 충격에 터집니다. 자, 5행과 6행은 승에 되겠어요. 이 시는
기승전결이에요. 자, 이별 후의 고통과 슬픔. 그러나 시에서 이렇게 그러나 나오면요 무조건 네모빵입니다. 뭐예요?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이 전환되든가 아니면 태도가 전환되든가. 이 시는 이별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죠. 결국 뭡니까?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이 되겠네요.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 뭐야? 이별의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뭐예요? 자, 쓸데없다는 거죠. 이별했다고 눈물 흘리는 것 자체는 이별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뜨리는 것, 깨뜨리는 이라고 써요. 깨뜨리는 것을 아는 가닥에, 즉 이별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별을 인정하는 것임을 아는 가닥에 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 결국 뭡니까? 이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것을 들이부었대요. 마치 뭐처럼? 물처럼. 얻다가 희망의 정수박이에. 결국 슬픔이나 희망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을 들이붓는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정수박이라든가 해가지고 사물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표시도 특이하게 놨어요. 이별의 슬픔을 만남의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장면이고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별표 추상적 대상을 사물화시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요 구절이죠. 그죠? 요 구절은 무조건 체크가 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만난 사람은 떠난다는 거죠. 회자 정리. 이별에 대한 걱정이고요.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미슈니까 미슈입니다 라고 하는 거자 필반. 만남에 대한 믿음. 두 개 외워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설법이고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 자, 만남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네요. 아, 역시 영탄법인가요? 감정의 고조인가요? 님은 같지만은 시적 상황이죠.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화자의 태도예요. 상황과 태도로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행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누구의, 나의 사랑의 노래는 뭐예요? 임에 대한 사랑이죠.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미 이별한 상황을 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침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별한 게 아니야. 침묵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임이 있어. 이렇게 임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임이에요. 이제 얘가 이제 댕기머리 하고 있는 이제는 화자예요. 여성 화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야 사랑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 그러면 님이 귀로 나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하고 갈 텐데 이게 사랑해 라고 했는데 이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소리가. 그러니까 님한테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님한테 전달이 안 됐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미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미 듣기만 한다면 얘는 님은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바로 올 것인데 나의 이 사랑의 노래가 전달이 안 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별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들 뿐이야.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전달되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올 거야 라고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하나 더. 산문시예요. 야, 요거 빼먹었네. 그렇죠? 자, 산문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상징적이고요. 의지적이고요. 낭만적이에요. 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워만 둡시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다. 기본 인식의 사유의 바탕이다. 자,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법화경이라고 하는 불경책이 있습니다. 그 불경에 나오는 구절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불교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화자는 님과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임과 재회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구성되며 역설법과 상징법이 사용되고 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과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술어가 바뀌었어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슬픔에 더 집니다. 이해되죠? 여기는 과거 영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현재 영험이잖아요. 미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돕니다 해서 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서술을 놓고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에 나타난 임의 상징성을 한번 살핍시다. 이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작품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고요. 승려라고 하는 신분, 이 작가의 신분으로 본다면 어떤 승려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겠어요? 그렇죠. 불교의 진리 내지는 부처겠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빼앗긴 조국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쓰여 있는데 그 시집의 머릿말이라고 볼 수 있는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 임이 아니다. 마음속에 기른 것은 다 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마음속에 무엇을 기르고 있냐라고 하는 걸 봐야겠네요. 했을 때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삶을 생각한다면 부처님, 불교의 진리 또는 조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외지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내려면 박스 보기가 필요하겠죠. 자, 또 하나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내지는 나는 님은 같지만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같이 역설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